아파트에 분양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요. 와, 너무 좋은 일이죠. 당첨이 됐으면 이렇게 분할을 납부를 합니다. 자, 계약금은 보통 10%에서 20%를 납부하고요. 중도금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잔금이 20%에서 나머지 30%인데 중요한 점은 무조건 저는 갈아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대출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답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중도금 대출, 안심 전환 대출, 고가주택 뭐 이런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대출 관련한 내용을 쭉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도금 대출이 계속 안 풀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하반기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일단 일반 아파트를 사기에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청약인데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들이 있을지 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점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풀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릴게요.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9억 이상의 중도금 대출이 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심 전환 대출이 고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애 최초 주택이 이미 풀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막는 DS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풀릴 예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요, 규제 지역이 있는데 그 규제 지역, 세종시 이런 데가 지금 규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여기서 청약 물량이 추첨제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요점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쭉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15억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지금 막 풀어준다, 안 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은지 조금 선회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15억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대출이 한 푼도 땡전 한 푼 안 나오죠.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전액 현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15억을 전액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풀어준다 만다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15억 고가주택 대출 주담보가 풀린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일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13억 요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웬만한데 강남 3구 안에는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싸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1주택자들이 아마 많이 갈아타기를 할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집을 막 15억짜리 사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아파트,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16억, 7억, 20억, 30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 대출을 분명히 활용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기고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급지로 가는 방법은 늘 옳았어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1주택자다. 그런데 내가 더 좋은 아파트 16억, 7억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이 대출을 활용을 한다면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전세를 끼면.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침체기 하락기여도 이게 가격 하락 방어를 할 거예요. 아마 밑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하락폭이 떨어졌을 때 고가주택, 수요가 많은 주택은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다 조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5억 고가주택이 풀어진다면 1주택자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엄청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좀 갈아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9억 원 이상의 중도금 대출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이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되면 지금 어때요? 대출이 땡전화푼 안 나오죠. 그러면 9억 언더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거의 40%가량 지금 나오는 수준으로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분양을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 내 평생에 나는 지금 아파트를 처음 청약을 해보고 잘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일단 완화가 되면요. 서울 분양을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금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알짜 물량이 나오면 분명히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이 풀리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에 분양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요. 와, 너무 좋은 일이죠. 당첨이 됐으면 이렇게 분할을 납부를 합니다. 자, 계약금은 보통 10%에서 20%를 납부하고요. 중도금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잔금이 20%에서 나머지 30%인데 중요한 점은 이 중도금 대출이 9억 이상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 막히면 이제 입주 시점까지 한 3년 정도 보통 걸리는데 4에서 5차례 정도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해요. 그러면 나는 계약금을 낼 돈이 있어요. 일단 계약금을 쐈어요. 그럼 중도금 대출 막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오로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잔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잔금 대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20, 30% 대출도 못 받으면 결국 전액 분양가 모두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9억 이상 현금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도금과 잔금이 합하면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이상의 아파트가 서울에서 나오면 그렇게 미분양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 7월, 8월 달에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가 나와도 이게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미분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5차례, 6차례 돌려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중도금 대출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 아마 이런 아파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분양가가 9억이 넘었을 때 입지적인 조건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분양가에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 풀렸어야 마땅한 것 같고요. 앞으로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만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이 중도금 대출 말고 안심 전환 대출이 풀리죠. 저는 이 안심 대출이 풀리면 저는 갈아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안심 전환 대출에 이 대상이 되는 대상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지금 변동금리가 된 게 이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저는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최저 3.7%예요.
완전 작잖아요. 그리고 높아도 뭐 4% 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금리로 갈아탔을 때 앞으로 금리가 하반기에 더 오를 예정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15일부터인가요? 지금 이게 신청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저는 갈아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정책적인 걸 활용하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변동금리면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또 올랐는데 지금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또 올리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아마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고정금리로 무조건 갈아타세요. 이제 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게 여건들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지금 한번 보면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돼요. 뭐 수도권, 서울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지방에서 분명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뭐 출생 연도와 또 가격에 따라서 신청 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3억 원 이상 이하인 경우에 먼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4억 원인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갈아타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자, 추첨제 물량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첨제 물량이 이제 85제곱미터에서 뭐 50%, 60%까지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첨제면은 전국에서 청약통장만 있으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 이런 데 알짜 물량이 나오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청약 제도만 개편을 하면 이거는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 이럴 때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알짜 물량, 입지가 좋은지, 교통 여건이 좋은지, 분양가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인지 이런 입지 분석을 하시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약 제도 개편하고 함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뭐 역세권, 뭐 주택, 뭐 생애 최초 주택, 뭐 그리고 금융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같이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30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청약에 넣으라는 얘기니까 아니고요. 내가 선별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이 거론되는 지역이 세종시이거든요. 지금 세종시는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 4년에 미친 듯이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 주거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중에서도 좀 알짜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갈아타기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대구 일부 지역이 풀렸는데 부산, 뭐 세종시 이런 지역의 규제 해제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하거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대출이 풀리는 요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이런 대출이 다 풀린다고 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정책에 대한 이슈보다는 금리 이슈라던가 뭐 경기, 대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여파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모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내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풀릴 수 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심전환대출이 풀리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4억 이상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당이 될 텐데 변동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라. 자, 세 번째, 그리고 규제 지역, 세종시, 부산 이런 지역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를 물색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첨제 물량이 풀릴 거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 통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지금 2030 세대들을 위한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아파트, 그리고 청약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부동산 하락기이지만 금리 인상기이지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내 사례가 궁금하다,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또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늘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 또 내 집 마련을 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집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세 월세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 집 마련 딱 하면 진짜 마음 편하고 그래도 안정성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는 거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민영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